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캘리포니아 선거구 재조정 논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깜짝 선언을 지난 금요일에 하게 됐었죠.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까지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선거구 재조정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동안 국제정세 뉴스에 밀리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좀 전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뉴스들이 더 성숙해지고 좀 익어진 소식들이 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오늘 완성도 높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선거구 재조정, 그것도 중간 시점에 다시 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10년마다 한 번 새롭게 그려지게 되고 선거구 조정이 이미 2020년을 시점으로 해서 바뀐 재조정 시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드리게 됩니다. 10년 기다리지 않고 2026년 선거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나선 것이죠. 이 발언이 캘리포니아 주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하원에서 연방 하원에서의 의석 하나하나가 아슬아슬하게 갈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전국적인 정치 구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라는 배경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고요. 법적인 쟁점이나 또 정치적인 의미,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짚어보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의 발표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의석 5석을 추가 확보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올해죠. 2025년 지금 8월 되고 있는데 남아있는 기간 안에서 주 헌법을 개정을 해서 주의회의 주도로 선거구를 새로 짜고 그리고 그것을 내년 중간선거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텍사스 공화당이 중간 시점에서 의석을 늘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캘리포니아도 맞대응에 나서겠다라는 여러 가지의 그 내용도 함수로서 작용을 하면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현재 연방 하원의 구도는 공화당 219, 민주당 212석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4석이고 말하자면 단 몇 석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로 갈 때마다 거기에서의 다수당이 바뀌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번 2026년 중간선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텍사스주에서는 텍사스주는 실제로 중간에 미드 데케이드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선거구 재조정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이제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으로 모닝와이드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내용이 되지만 합법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모습을 보고 캘리포니아는 실제로는 법적인 근거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이 시점 안에서 합법적인 부분을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맞대응을 하게 된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뉴섬의 발언이 단순한 주재사의 발언이고 캘리포니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정치 지형을 흔들게 되는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이게 합법성이냐 위법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공화당 측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2008년에 주민 발의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는 이미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도입이 됐고 여기에서 주지사나 주의회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된 게 2008년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이 뉴섬의 계획은 주민 발의를 뒤집는 불법이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쪽에 소속되어 있는 드마이오 의원 같은 경우가 뉴섬이 자신이 그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 헌법상 불가능한 시도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주 헌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 투표를 거친다면 절차적으로는 문제없다.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UCLA 법대의 선거법 전문가의 경우는 논란은 있겠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차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2006년 연방 대법원에서
텍사스 공화당이 중간 시점에서 선거구 다신 그린 그 사건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즉 시기의 문제로 또 위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존에 다른 주에서 가지고 있었던 판례들이 있어서 정리하자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격렬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 2026년인데 중간선거가,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대 시간, 주어져 있는 시간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부터 올해 11월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개빈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절대 시간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제 최선의 경우가 되겠죠. 계획한 대로 주 헌법 개정 추진하고 지금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리고는 주민투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시켜서 2026년 중간선거에 새 지도가 적용이 되면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된다면 민주당이 총 맥스 5석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고 하원의 권력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건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 중간 안에 소송 있고요. 또 주민투표가 부결이 되거나 지연이 돼서 2026년 선거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뉴섬이 독박을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거 무리수 져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도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배제를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법적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성공의 확률보다는 실패의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가 주요하게 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섬은 왜 이런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공화당이 텍사스에서 선거구를 마음대로 고친다면 우리도 캘리포니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전국 단위의 지지층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 카드입니다. 실제로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더라도 발언만으로도 공화당에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실제 공화당에서 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의 결집 효과입니다. 최근에 사실 민주당은요. 민주당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도 생활 현안에 대한 대응 실패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 안에서의 그 설문조사 안에서도 좀 네거티브한 설문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당내 안에서의 뭔가 그 모래알 같은 느낌으로 잘 결집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고 지지층이 결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의 현재 상황 안에서 뉴싸움이 공세적인 민주당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민주당 내의 지지층을 다시 모아보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뉴섬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차기의 대선 잠재 후보군으로도 꼽히고 있는 인물이고 이번 발언이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의 정책뿐 아니고 전국 단위의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와 그런 전략적인 효과를 가지고 지금 무리수지만 그 카드를 꺼내 들게 된 뉴섬 주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11월에 주민 발의안하고 주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민투표의 성패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조차 이게 지금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실제 주민투표 참여율까지 만약에 낮아진다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파장입니다. 공화당에서 당연히 소송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연방 차원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우리도 싸워볼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단기적인 결집 효과를 불러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안이 실제적인 성과보다도
정치적인 압박 카드 그리고 상징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의 게빈 뉴섬 선거구 재조정의 추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조금 낮은 시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발언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정치가 연방 차원에서 몇 석 차이로 권력이 바뀌는 극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결속 문제, 공화당의 선거구 장악 전략, 그 모든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실제 선거구가 바뀌느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대응할 수 있느냐, 당 차원에서죠. 이제 당론의 문제로서 가지고 갈 것이냐, 캘리포니아 주로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이 명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게 좀 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선거구 재조정 선언, 하나의 뉴스지만 사실은 정치 전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성 열려 있고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이고 넘어야 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학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의 신뢰라는 점에서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제도고 주민의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또 한 표의 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바꾸고 권력을 교체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선거구를 자꾸 바꾸려는 의혹이 커진다는 건 그 정치가 제도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공화당은 텍사스에서 또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서로 맞불을 놓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선거라는 게 정치인들 마음대로 조정되는 게임판이다라는 냉소가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또 민주당 내부의 모습을 지금 큰 텐트 정당이라고 불리우는데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들어와 있고 그만큼 내부의 갈등도 있고 이게 그냥 캘리포니아에서의 모습으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전체의 차원에서 당론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정말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지층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지지층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지지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민주당의 지지층의 경우에도 집값 잡겠다 했고 못 잡고 또 범죄 줄이겠다 했는데 더 늘고 막 이런 목소리가 쌓이고 있는 상황 안에서 뜬금 선거구 바꾸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우리 삶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라는 냉소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의 민주주의의 균형이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이 제도 같은 경우를 그 마음대로 고치려고 들면 그 다른 한쪽도 똑같이 고치려고 대응하게 되는 이런 맞불 작전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균형의 추가 점점 요동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게 되는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겠고요. 정치가 점점 더 제로섬 게임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시대를 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정치와 시민의 디스턴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시민의 참여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정치인들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무관심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투표율이 떨어지고 어차피 똑같다라는 냉소가 퍼질 때 정치권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기회고 더 쉽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을 짜버리게 됩니다. 뉴섬의 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선거구 바뀌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결국은 주민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되면 그것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정치권의 싸움이 아니고 시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느냐라고 하는 그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선거구 이야기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내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 세금, 교육, 의료, 이 모든 정책이 결국 의회를 통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회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것은 선거구 지도 한 장이 또 크게 좌우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단순히 정치인들에서의 권력 게임 그리고 자리 다투기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해봤을 때 뉴섬 주지사의 선거구 재조정 구상,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맞불을 놓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지지층을 향한 결집의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느냐, 뭐 이런 것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를 지켜내는 힘은요, 결국 시민의 참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관심할수록 정치인들은 더 멋대로 판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여할수록 정치인들은 시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클로징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캘리포니아, LA에서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이 제도를 흔들 때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할 힘도 결국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한 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 힘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마치겠습니다.